48번 부속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하지 못하죠. 갑이 을에게 임야를 매각하면서 묘지 2기를 이전하기로 했다. 그 묘지 2기 이전 채무는 특약을 통해 발생한 부속 채무죠. 부속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는 계약을 하지 못하는 게 판례입니다. 판례가 있죠. 갑과 을이 다운 계약서를 쓰기로 했어요. 근데 을이 다운 계약서를 안 써주네. 그럼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다운 계약서를 써줄 의무는 특약을 통해서 발생한 별도의 부적 의무에 불과하다. 따라서 다운 계약서를 써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는 없다. 부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는 계약하지 못합니다. 우리 147페이지 밑에 48번의 해설을 보세요. 거민계약서의 매매대금에 관한 약정이라고 되어 있죠. 거민계약서의 매매대금에 관한 약정이 뭘까요? 대금은 1억인데 7천만 원으로 작성하기로 하는 약정, 다운계약서 약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의무는 부수적 의무에 불과하고 따라 그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라는 게 판례라는 거 잊지 마시고. 49번은요. 좀 어려워요. 갑을사의 매매가 있었어요. 을병사의 미등기 전매가 있었어요. 병은 이전등기 청권이 있죠. 을은 갑에서 이전등기 청권이 있어요. 자, 여기서 매도인이 원소유자에 대해 가지는 소유권 이전등기 청권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매도인이 누구냐? 을이에요. 병이 매수인이고요. 원소유자는 누구예요? 갑이잖아요. 그런데 매도인 을의 원소유자 갑에 대한 요 이전등기 청권이 을의 채권자에 의하여 가압류가 됐어요. 을의 채권자가 왜 가압류해냈냐? 을이 이전등기를 청구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을은 대금을 지급할 거 아니에요. 그 지급을 못하게 가압류해놓은 거예요. 을이 갑에게 대금을 지급하면서 이전등기를 청구할 테니까 이걸 가압류해 놓으면 을은 대금을 지급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을의 채권자는 거기서 돈 받아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매도인이 원소유자에 대한 이전등기 청구이 가압류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을은 이전등기를 청구를 못 해요. 그럼 등기를 못 넘겨봤잖아요. 그럼 병에게 등기를 못 넘겨주잖아. 그러니까 병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을의 갑에 대한 이전등기 청구이 가압류가 되어 있으면 자신은 등기를 넘겨받지 못하니까 병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을의 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은 요 을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행불능을 이유로. 그런데 우리 대법원이 야, 을이 만약에 돈이 있어. 그래서 채권자에게 돈을 갚아. 그럼 가압류 해지하고 이전등기를 청구해서 등기를 넘겨받을 수 있고 그럼 너에게 넘겨줄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단순히 을의 이전등기 청구이 가압류된 것만으로는 불능이 아니다. 플러스 을이 돈이 없어야 된다. 그래야 이행불능이 된다는 거죠. 그럼 49번을 봅니다. 매도인 을의 원소유자 갑에 대한 이전등기 청구이 가압류가 되어 있을 때 매수인 병은 매도인 을의 이전등기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안 된다. 플러스 을의 무자력까지 있어야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참조도 마찬가지입니다. 49번은 좀 어려운 건데 이건 조금 쉬워요. 예를 들어서 갑과 을 사이에 건물 매매를 했어요. 근데 이 건물이 갑의 채권자에 의하여 가압류가 됐어요. 그럼 갑은 건물 소유권을 못 넘겨줄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을의 입장에서는 이행불능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갑이 무자력이어야 된다. 만약에 갑이 돈이 있다면 채권자에게 돈을 갚고 가압류 소멸시키고 등기를 넘겨줄 수 있잖냐. 따라서 을의 입장에서 이행불능이 되려면 가압류된 것만으로는 이행불능이 아니라 그 가압류의 채무자, 피가압류자
무자력이어야 된다. 매매 목적물이 매도인의 채권자에서 가압류가 되어 있고 매도인이 가압류를 소멸시킬 만한 돈이 없어. 두 가지 합쳐져. 가압류 플러스 무자력. 그래야 이행불능이다. 근데 49번은 가압류만 되어 있고 매도인의 무자력이 없잖아요. 이것까지 있어야 이행불능인데 이게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행불능이 아니다 말이죠. 그렇게 49번과 참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